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가 무섭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벌써 마포, 송파 등 여러 곳이 반토막 근처까지 추락했습니다. 광교, 동탄2 송도 아파트와 부산, 대구, 대전 아파트들도 50% 폭락한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의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닥은 언제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잡아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서울 무섭고 심각한 상황. 아예 구체적으로 지역, 이제 오늘 예도 들어주겠지만 마포, 송파, 여의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거품의 최정점 단계, 여기 보면 아파트들 많이 보이죠? 마침내 붕괴되고 있네요. 전국 집값 40% 이상 대폭락한 곳들 좀 여러 곳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마포 염리 15.4억이 7.4억, 끔찍하네요. 8억. 자, 7.4억이나 떨어져서 8억. 송파 헬리오시티 20억이 8억 떨어졌고 14억. 자, 여의도 서울 아파트 43억이, 여의도가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빠진 거예요. 10억, 33.5억. 마침내 대장주들도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교 중 S클래스 18억에서 6억이 떨어진 12억. 정말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죠.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림 15억이 5억 빠져갖고 10억.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12.5억이 6억 빠져서 6.5억. 지금 이거 정도 지금 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싸게 내놔도 팔리질 않아요. 지방 한번 볼까요? 지방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안 떨어진 것으로, 좀 덜 떨어진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더 심각해요. 보실래요? 부산 명지 대방노블랜드 10.5억이 5.2억, 5.3억. 거의 반토막 떨어진 거 아닙니까? 대구 이편한상 범어 10.3억이 4.1억, 6.2억. 어마무시하네요. 세종시 세샘마을 구단지 10.3억이 4.7억 떨어져갖고 5.6억. 거의 반토막까지 와버렸어요. 벌써. 지금 하락한 지 길어봤자 1년 좀 넘었고, 대부분 지역들은 이제 6개월인데 앞으로 1, 2년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45% 폭락 아파트와 하락하진 아파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지금 하락 초기는 맞아요. 1년도 안 됐으니까. 하락 초기인데 누구는 반토막 근처까지 가고 누구는 거의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일부러 특정 아파트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억대가 10억 언저리까지 갔죠. 그래서 쭉 가다가 20년 위에 이렇게 다 뛰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0억 근처요. 그러다가 밑에 여기 거래된 거 보세요. 아이 세상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매물도 이렇게 초록색이 매물인데 이렇게 길게. 여기 위에는 제일 비싸게 거래된 빨간 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낮게 거래된 파란 선. 여기 있죠. 점점점이 다 거래된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21년 3월 달에 10억 3천까지 찍었던 게 지금 22년 9월 6억 2,500.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올라가기 전 가격하고 좀 같아. 그렇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 밑으로. 이런 아파트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아가지고 이거 싸구나 해갖고 잡았다가는 어떤 아파트들은 이 올라가기 전 가격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서울도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이번에는 전혀 안 떨어진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이 고점이에요. 이게. 저점은 없네요. 아직 안 빠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고점에서 매물다가 좀 빠진 듯하다가 다시 또 고점 찍었어요. 자, 매물이 이렇게 길게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서 놀고 있죠. 그래서 가격도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21년 11월 달에 9억 4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8억대까지 나왔다가 다시 9억 4천. 22년 8월 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냐? 얘는 45% 폭락한 아파트. 얘는 전혀 안 떨어진 아파트. 얘는요, 막말로 매수해도 괜찮아요. 실거주라면. 더 떨어져봤자 여기까지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사실상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얘는 끔찍합니다. 지금 잡았다면 망하는 거예요. 전국에 얘는 좋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당장 올라가지도 않고, 자, 항상 안 빠진 것들은 늦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한 방에. 제 말 꼭 명심하세요. 얘가 뭐 좋으니까 안 빠지니까 좋은 줄 알고 더 잡으려고
이런 거 잡으세요. 잡으시려면. 얘는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 이런 거 잡았다가는 완전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대박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자, 얘도 더군다나 얘 4억 할 때 얘 3.3억 더 쌌네요. 금액대는 꼭지는 비슷하고. 근데 똑같은 꼭지인데 바닥도 바닥은 오히려 더 쌌고 꼭지는 비슷한데 얘는 안 빠졌고 얘는 반토막 났고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내가 보기에는 1년 정도 앞으로 빠진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빠져요. 알았어요? 거래가 안 돼서 조금 덜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거 매수하면 망한다고요. 여기는 안 빠져요. 여기는 안 빠져요. 절대로. 호재가 있어서 안 빠져요. 그런 곳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강남이 빠지게 되면 그거하고 연동해서 다 빠집니다. 오히려 상승할 때 거품이 형성돼 가지고 그 호재 때문에 거품이 형성돼서 더 많이 떨어져요. 하락장에.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것은 자, 이런 것은 그나마 잡아도 되는데 이런 것은 절대 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지금 하락 과정, 바닥, 투자 수익률. 예전에 제가 매도도 했고 매수도 했어요. 이걸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별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매수자들 10억 아파트가 8억으로 하락했어요. 근데 2억 싸다고 해서 매입을 해버렸어. 그럼 얘가 결국은 반토막 두면 5억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럼 3억 손실 봤어. 하지만 이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5억이 결국은 10억 회복하고 12억까지. 결론적으로 7억 올랐는데 3억 손실 봤으니까 순수익은 4억이네요.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다음 보세요. 이제 하락 과정에서 매수한 경우 10억 아파트 7억 하락. 1억 더 떨어졌네요. 자, 3억 싸게 매입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5억까지 떨어진다고 치고 2억을 손실 봤네요. 결국 7억 올랐는데 2억 손실 봤으니까 순수익은 5억.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사람이 매수자는 유리한 거예요. 이번에는 바닥 근처에서 잡아버렸어요. 자, 10억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을 싸게 매입했어요.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은 없죠. 그런데 결국 5억이 12억까지 갔으니까 자, 7억 올랐잖아요. 근데 손실은 없으니까 7억 그대로 이익. 결국은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매수를 안 한 거야. 그냥 무주택으로 평생. 이제 1분짝 난다고 아예 그냥 매수를 안 해버린 거야. 10억 아파트 5억 그냥 전세 살아요. 10억 아파트 5억 하락했는데도 그냥 전세 살아요. 5억 아파트가 결국 12억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이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4억, 5억, 7억 이익 있는데 이 사람은 빵원이야. 한마디로 벼락거지 되는 거죠. 1분짝 난다고 하더라도요.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평생 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폭락장에는 잡으세요. 지금 말고 하락장에. 자, 이제 매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잡는 사람. 자, 지금 파는 사람. 10억 아파트 이미 내려왔으니까 이제 8억에 매도해서 2억 손실 봤네요. 근데 바닥에서 8억이면 18억이 10억으로 떨어진다고 치고 10억짜리를 잡았다고 쳐요. 결국은 10억 아파트가 26억까지 가요. 자, 16억을 벌고 2억 손실 봤죠? 그러니까 순수익은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는 게 유리해요. 하락 과정 볼까요? 자, 10억 아파트 과정상 이번에 7억에 매도했다고 보자고요. 3억 손실 봤네요. 근데 바닥장 좀 손실 봤기 때문에 비싼 건 못 잡아요. 16억이 9억으로 떨어진 거 잡네요. 하락장에 매입. 그럼 9억 아파트가 22억으로 가니까 결국은 13억을 벌어들이고 3억 손실 봤으니까 순수익은 10억. 그러니까 도중이라도 팔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이익이 적지만 엄청난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장 갈아타기. 그래요. 바닥장이라도 갈아타기는 해야 돼요. 자, 10억이 바닥 5억에 매도하고 곧바로 이제 5억을 손실 본 거죠. 왜? 10억에서 5억 팔아버렸으니까. 이 바닥에서 다만 잡아야죠. 자, 13억이 7억으로 떨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2억 정도 역시 대출받고 하락장에 매입을 했다. 그럼 결국은 7억 아파트가 19억으로 올라가요. 자, 12억까지 올라갔는데 5억을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은 7억이에요. 바닥에 갈아타도요. 바닥에 안 갈아타고 내 거 끌고 가는 것보다 무려 7억이나 벌어요. 물론 좋은 걸로 갈아타야죠. 약간 대출을 받아서. 자, 이해가셨어요? 자, 근데 계속 유지. 내 집을 끝까지 그냥 고수했어. 내 것이 뭐 좋으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몇천만 가구, 몇백만 가구에서 제일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유지. 10억 바닥 5억 보유. 5억 손실 봤는데 바닥장에서 10억이 5억 그대로 보유했어요. 갈아타지 않고. 그럼 5억 아파트가 언젠가는 14억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이 5억. 자, 결국은
10억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보유해서 14억으로 올라갔으니까 4억 순이익. 안 갈았던 것보다 무려 3억 이상을 손해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하락 과정, 바닥장 또는 서로 각각 계속 유지했을 때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자, 부동산 전망 아주 학자에 따라 전문가에 따라 다 달라요. 23년에 올라간다, 24년에 올라간다. 뭔 소리냐? 하락이 좀 더 L자형으로 길어진다. 자, 부동산 전망입니다. 먼저 회복부터. 회복, 단기 하락, 장기 폭락. 23년 상반기, 자, 내년 상반기 때 물가가 안정될 거고, 그래 올 연말이 정점을 찍을 것 같기는 해요.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때 경기가 정체되거나 회복을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주가 반등하면서 집값도 폭등한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높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5%? 자, 단기 하락. 2023년 상반기 물가 안정, 금리 정체. 금리는 이제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계속 거기서 노는 거죠. 특히 미국. 자, 2023년 하반기 때 경기 침체. 회복은 아니고 침체인데 비슷해요. 올해하고. 자, 24년 결국은 상반기 때 내후년이나 주가가 반등하고 집값도 곧바로 후행으로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주의예요. 얘도 한 25%, 둘이 합쳐갖고 한 50%. 그러면 장기 폭락, 꼭 L자형이 아니라도 한 3년 정도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자, 2023년 물가 불안해요. 내년에도 금리 불안해요. 자, 2024년 경기 침체, 경기 위기도 나올 수 있고 침체. 그러면 2025년이나 주가 하락, 집값 하락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은 이걸 끝내고 25년이나 6년에 회복한다. 장기 폭락입니다. 얘는 약 40에서 50%. 확률이 지금 3년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세계 부동산 무서운 속도로 급락 중. 자, 이거 한번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미국 주택 매매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래요. 집값도 석 달 연속 하락. 지금 벌써 미국이 하락 엊그저께 했다고 한 것 같은데 3달 연속 하락. 그냥 폭락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캐나다. 자, 6월 달에 41만 달러였던 게 9월 달에 38만 달러. 3개월 연속 하락. 그리고 거래가 안 돼요. 자, 미 연방 고정 모기지 금리가 무려 7%까지 돌파. 캐나다 2월 고점 28% 폭락. 거래는 무려 30% 급감. 중국 볼래요? 57개 주요 도시가 다 하락하고 5년 전 수준으로 지금 추락한 곳도 나와요. 중국 부양책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14개월 연속 30% 폭락. 빈집 1억, 미분양 3천만. 엄청나네요. 자, 부동산 회사는 붕괴되고 있고 중국 심각하죠. 자, 유럽 오세아니아 세계 1위에서 4위까지 거품이 심했던 유럽 오세아니아 무려 15% 이상 급락. 특히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유럽 주요 국가들이 아직도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특히 세계 코로나 때 거품이 심했죠. 코로나로 돈 찍어내니까 막 부동산 주식을 샀어요. 금리 인상 결국은 내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 집값 상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그래도 상승이 돼야 돼요.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해외 요인이 더 많아요. 자, 한국 집값 올라가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평화협정 어느 정도 또는 뭐 하다못해 전쟁은 안 일어나고 그냥 이 상태가 지속이라도 돼야 돼요. 그냥 물가 안정. 미국이 지금 거의 8포인트대인데 3포인트대까지는 내려와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켜야 돼요. 대충 2%. 대략 한 4, 5%까지 올라갈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럼 이제 2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모기지 금리가 7%에서 빠르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집값이 뛰겠죠.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5부터 1포인트까지 예상하는데 대략 2, 3포인트까지 빨리 회복을 해야 올라갈 것 같아요. 증권. 자, 주가가 올라가야 합니다. 나스닥도 14,000 근처까지는 가줘야 지금 뛰지 않을까. 현재 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해외 집값입니다. 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넘어야 할 좀 지뢰밭이죠. 이게 왜 당장 해결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전국 미분양 급증, KB, 한국부동산원 시세 급락. 여기 보실래요?
정부서 미분양 우후죽순 출몰하는데 뒷짐진 국토부 어찌됐거나 자 미분양 27,000에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3만 예전처럼 이제 8만 10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왜? 3기 신도시가 미분양 나면 이렇게 가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 수도권도 아주 2,000건밖에 안 됐던 게 5,000건으로. 자, 이거 집값 KB하고 아마 한국 부동산원을 같이 해봤어요. 이게 0입니다. 파랑선이. 0 밑으로 빠진 거 보세요. KB 빠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추락했네요.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가 다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한국 부동산원 여기 보면은 자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수직 직하 일주일 만에 또 0.27, 0.28 이렇게 이게 0입니다. 아예 그냥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는 당연히 이제 물가도 안정됐다는 뜻이니까 내려가겠죠. 여기면 월드 자 원래 6.0이었던 게 3.2 올해 내년은 2.7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내년에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어드밴스 자 선진국 보니까 5.2, 2.4 내년이 심각하네요. 1.1 특히 선진국이 아주 좀 대폭망하고 있어요. 유럽 때문에도 그래요. 여기에서 자 미국 1.6, 1.0 또는 0.5 확 내려갔죠. 자 유로존 3.1에서 0.5 심각합니다. 유로존은. 자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6.6, 3.7, 3.7 특히 자 차이나 3.2, 4.4 약간 내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6.8, 6.1 중국 경제 성장률 보시면 6%에서 놀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회복하는 듯 하더니 완전 추락해갖고 이제 0포인트까지 갔다가 여기 보세요. 이번에 3분기 예상치가 의외로 높게 나왔어요. 3.9. 그런데 솔직히 중국은 믿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조작했을 수도 있고 왜? 늦게 발표했잖아요 지금. 자, 청약 경쟁률 10분의 1 토막 거래량 2008년 하락장 위기. 여기 보세요. 지금 서울 2021년 3분기 22년 3분기 비교해 볼게요. 230대 1이 2.49대 1로 확 줄었어요. 100분의 1 줄었네요. 서울은. 경기도 22대 1이 2.19대 1 10분의 1 줄었고 다른 곳들도 다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경쟁률이 다 낮아졌어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집값이 폭락했죠. 여기 보세요. 계속 그래도 많았다가 완전히 여기 지금 모양이 너무 닮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하락. 거래량도 벌써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주요국 기준금리 부채비율 미국 대출금리 보면은 자 이게 제일 초록색으로 앞서 나가는 게 미국이에요. 자 지금 대략 한 3포인트 이제 4포인트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하늘색입니다. 미국하고 닮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처분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 200%가 넘어요. 자 호주하고 맞짱 뜨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침체가 길어지면 위험하죠. 기준금리 미국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7포인트, 6포인트를 넘었고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4포인트 때까지. 미국 주택 거래량 여기 지금 그나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코로나 때하고 딱 맞닿고 있죠. 계속 내려간다 이 말은 집값도 떨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화가 났거나 울분을 토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집값 하락만이 아니라 분양권 마이너스 추락,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는 바닥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또 과연 그때 잡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